중소기획사 아이돌들이 데뷔하고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뭐 트레이닝하던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손익분기점을 아직 넘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빚이 많아서 아직까지 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는데 소속사랑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일샵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일샵에서는 연습생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데뷔하면 바로 나가버리니까.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라이프, 오늘의 주제는 초보 네일리스트의 취업 그리고 열정페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보 네일리스트의 취업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인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제가 1인 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직원이었던 시절, 아니면 실장이었던 시절, 아니면 바지 원장이었던 시절,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 너무 라떼라서 좀 공감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샵이 올해로 14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하고 6개월 정도는 직원이 있었다가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13년 정도를 1인 샵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샵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늘고, 그리고 일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샵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함께 일을 해주실 직원을 모집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샵은 객단가가 높은 샵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원하는 기술과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오세요, 초보 환영, 다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요즘 최저 시급이 2023년 기준으로 9,620원, 주휴수당까지 치면은 10,000원이 훨씬 넘잖아요. 근무 시간에 손님 안 받고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시급을 10,000원 넘게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 샵에서 제가 원하는 직원 사항으로 기술과 서비스에 자신 있는 네일리스트를 원한다,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대신 그만큼 일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장급 1명, 그리고 시술보조 1명, 그래서 총 2명을 구한다고 제가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뭐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데 올린 게 아니고 우리 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샵의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샵 블로그가 보통 조회수가 하루에 150에서 250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인 광고로 올렸더니 조회수가 하루에 막 120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첫날 1200, 둘째 날 900 이렇게. 그래서 조회수는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지원을 한 사람은 실장급은 빵명이었고요. 시술 보조만 몇 분 지원을 하셨습니다. 저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예전에 저 샵 막 이사 오고 그랬을 때 직원을 구하지도 않는데 직원 안 구하세요? 1인 샵인데 왜 테이블이 4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자리인가?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저 원장님 밑에서 경력 쌓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셨고,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셨던 분들, DM 주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때 충격받아갖고 유튜브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직원을 구하고 있고, 나는 이런 직원을 구한다, 뭐 일만 잘하면 그만큼 돈을 줄 수도 있고, 대신 이제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고, 뭐 수상 경력이 있거나 외국어 잘하면은 우대할 거고, 담배 피고 타투하고 전과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댓글로 허들이 너무 높대는 거야. 그리고 면접 가면은 참교육 당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우리 고객님들도 구인 광고를 다 보셨대요. 근데 당연한 것들만 써놨대요.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직원한테 손을 맡기죠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원장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로는 타협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직원을 이제 되게 오랜만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샵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직원이 있을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복지도 중요하니까 샵 구조도 바꾸고 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페이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일만 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이런 연락은 정말 자주 받았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건너로 부탁도 정말 많이 받아요. 다 거절하기는 했지만 가끔 제 유튜브 댓글에도 달리잖아요. 뭐 30만 원만 받아도 좋으니 원장님이랑 일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 댓글 달릴 때는 그냥 저라는 유튜버를 좋아해 주셔서 애정이 담긴 주접,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을 이제 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진심인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번에도 몇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간절하게 원장님하고 일하고 싶다. 진짜로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러시는 거야. 정말 난감하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안 쓰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런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겪어보고 그리고 생각을 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열정페이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력이 없어요. 학원을 속성으로 졸업한 거야. 학원을 속성으로 졸업한 데는 셀프네일을 오래 했다든가 아니면 실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진도가 착착착 나가서 졸업이 된 경우는 이 경우에는 해당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학원을 다니는 중간에 소개를 받거나 취업이 되게 빨리 되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샵을 차릴 거야.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네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거 자격증만 있으면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막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막 후다닥 운전면허 따거나 우리 토익 수강하는 것처럼 시험에 이런 거 나온다 해서 공식만 딱딱딱 외워갖고 속성으로 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울 때 빼고는 사람 손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국가에서 허락하는 자격증을 따버렸잖아. 내가 네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는 떠나서 일단은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나 창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무작정 샵 오픈했다가 월 300만 원도 못 버는 원장님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영상은 샵을 이미 차려버린 상황인 거고 아직은 창업까지는 안 하고 취업을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창업으로 밀려나 버리면 진짜로 일이 커지는 건데, 네일 전문가라는 이제 국가의 허락은 받았어요. 국가의 인정은 받았는데 실력이 자신이 없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면서 남의 샵에서 연습을 하면서 일단은 존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배우겠다. 근데 이게 옛날에 시급 2,500원이던 시절, 그러니까 라떼는 이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최저시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샵들이 직원을 안 써요. 사람을 써도 최저시급 이상을 벌어줄 사람을 원해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샵도 되게 많다니까요. 인스타그램으로 보면 다 장사 잘 되고 다 풀리하긴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가 안 되는 샵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젤네일 3만원, 이달리아트 5만원, 이런 샵들이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원장 혼자서 목구멍이 풀칠하기도 바빠.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시급을 10,000원을 넘겨주고 쓰냐 이거지. 그리고 반대로 장사가 정말 잘 되는 샵들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원해요. 초보를 가르칠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핸디캡이 있는 분들, 뭐 나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본업은 따로 있고 내일은 부업으로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돈 안 받고 일할게요 하면서 열정페이를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안 받고 일할 테니까 뽑아만 주세요 라는 어필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거 본인 얘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슬플 수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속상해도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야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저의 제안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 이 영상 클릭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있게만 해주세요. 이 말은 제가 샵을 처음 차렸을 때도 들었던 말이고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니까 DM으로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연락이 왔고, 어떤 분은 고민 상담으로 제가 자격증을 따고 손님으로 다니던 네일샵에 페이 없이 공짜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를 받아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요즘 네일샵들은 그렇게 공짜로 사람을 쓰는 거, 그렇게 가성비 있게 사람을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페이를 많이 주고 싶어 해요. 대신 페이를 많이 주는 대신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매출을 많이 올려주기를 바라죠. 보통은 자기 월급의 3배 이상 해주는 직원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야? 그러면 내 개인 매출이 한 달에 500에서 600 이상은 되어야지 그 샵에서 나를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제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내 월급이 200이야. 근데 이번 달에 내가 250만 원 했어. 그러면은 난 내 월급만큼 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이 손해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라떼는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막 1년 넘게 먹여주고, 뭐 핸드폰비나 차비하라고 한 10만 원 주고, 그런 원장들도 많았고,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막 허드렛님만 몇 년 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 배우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1년을 월급을 안 받고, 요즘은 다 있는 세탁기도 없는 샵에서 마사지 로션 먹으면 그 기름진 수건 있죠. 그거 하루에 100장씩 찬물에 손빨래하고, 청소하고 손님 커피 타드리고 그러고 살았어. 일은 했지만 손님 매출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업계가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뀐 거죠. 인터넷도 발달을 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 거예요. 그냥 세상이 변한 거야. 어깨너머로 눈치껏 배우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당당하게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자의 인권도 올라간 거예요. 최저시급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저 배우고 싶어요. 돈은 안 받을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구식이고, 그리고 본인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웠음에도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술을 챙겼어야 되는데 기술을 못 챙긴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원장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원장은 이 실력도 없고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초보 때문에 양아치 원장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근데 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양아치가 돼야 되냐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양아치도 아닌 게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 샵에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근무 시간에 연습 혹은 수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원장한테 공간 사용비랑 수강비를 내야 되는 거야. 월세, 전기세, 물값, 그리고 샵에서 커피 같은 것도 마실 거 아니야. 그리고 월급 안 받으면 원장이 밥은 사주겠지. 오히려 원장은 다 퍼주면서 원장이 손님 받고 돈 벌어야 되는 근무 시간을 갈아가지고 기술까지 가르쳐주고 앉아있는 거라니까? 근데 남들이 보면 양아치라고 욕한다고요. 일도 하지 않냐고요? 아, 뭐 청소나 이런 거 간단한 건 하겠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원장이 손님 없을 때 해도 돼요. 아니면 가끔 건너뛰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연습하기 바쁜데 그 짬을 내갖고 일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다고? 그럴 정신이 있다고? 초보인데? 일과 연습을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경력자겠지. 하루 종일 샵에서 비비면서 자리 차지하면서 샵 재료 쓰고 연습 실컷 하다가 퇴근을 하겠죠. 그러면 원장 입장에서는 야, 얘를 내가 공짜로 써서 진짜 개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휴, 쟤를 어떻게 언제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막 열정이 넘쳐 파이팅이 넘쳐요. 근데 돈도 안 받고 맨날 정기적으로 나름 출퇴근을 하잖아. 그리고 돈도 못 받으면서 못하니까 혼나고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 하루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어차피 돈도 안 받고 일하는데. 그러면서 책임감 없이 뭐 결근을 한다든가 아, 그만두고 싶다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보들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일 시켰다가 노동청에 신고당하고 그런 원장들 하소연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게 돈을 왜 안 줬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돈을 주지.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걔가 그럴 줄은 몰랐다. 기껏 가르쳐 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갖고 나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 뭐 상처받았다. 이런 원장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처음에는 돈도 필요 없고 기술만 가르쳐 달라고 해놓고 기껏 가르쳐서 사람 구실을 해놨더니 악덕이라고 신고를 했대. 그러니까 원장 입장은 그래.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생 공짜로 일을 할 생각은 당연히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돈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이라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야? 애초에 공짜로 쓰던 원장이 갑자기 오늘부터 너에게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어 뭐 이럴 것 같아요? 공짜로 일을 하던 사람이 점점점 배워서 매출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거를 회수한다라고 생각을 할걸? 중소기획사 아이돌들이 데뷔하고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뭐 트레이닝 하던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손익분기점을 아직 넘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빚이 많아서 아직까지 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는데 소속사랑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일샵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일샵에서는 연습생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데뷔하면 바로 나가버리니까.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컸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진짜 괜찮아. 근데 주변 사람들, 뭐 친구, 남자친구, 엄마, 아빠, 남편 이런 사람들이 너 근데 월급도 못 받고 일하고 그런 거 그거 불법 아니야? 그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솔깃할 수도 있는 거야. 취업이 급한 분들이 저는 진짜로 신고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처음부터 내가 돈을 안 받고 몇 달 동안 여기서 일을 하다가 딱 원장 꼬투리 잡고 원장을 신고해갖고 조져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진짜 아니었겠지. 정말 뭐 기술만 배워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겠지만 나중에 원장한테 서운한 일이 몇 번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변하는 거겠죠. 그리고 원장들은 그런 일을 당했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일을 봤다든가 그러면서 페이를 안 주고 사람을 쓰면은 뒤탈이 나는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를 원장들은 다 알아. 원장은 원장대로 개고생해갖고 기술 가르쳐 놓고 양아치라고 신고당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 쓸만하니까 그만둔다고 하고,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기술을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열정페이로는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열정페이로 일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수요가 없는 공급입니다. 간혹 구인 광고 보면은 뭐 초보분들 오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이러는 샵들도 있는데, 뭐 거기 가면은 학원처럼 딱 앉혀놓고 오늘은 드릴 오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가르쳐 줄 것 같지. 초보분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손님이 넘쳐나. 너무 바빠. 그래서 지금 직원을 구하는데 근무 시간에 손님을 안 받고 가르쳐 준다는 게 그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진짜로 각 잡고 배우려면은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배워야 되는데 영업시간 끝나고 나서 초과 근무 할 거예요? 샵이 한가할 때 배울 수도 있지. 근데 영업시간에 샵이 한가하다고? 그거는 장사가 안 되는 샵이야. 거기서 뭘 배우겠어. 아니면 샵이 한가해서, 아니면 영업시간 끝나고 원장님이 초보를 가르친다? 아니 원장이 자기 시간을 갈아갖고 초보한테 왜 알려주냐 이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공짜도 아니고 원장이 돈까지 주면서 가르친다? 이거는 진짜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보가 그 빚을 갚을 생각이 있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안 빌려준다고.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 능력이라든가 담보 이런 거를 보고 대출이 승인이 나잖아요. 능력도 담보도 없는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초보분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애가 있어서 주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니면 주말만 된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나 보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팩트만 얘기할게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조건이 있어도 요즘은 다 취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 10년 차야. 다 할 줄 알아. 근데 아기가 있어서 오전에 밖에 안 되거나 오후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주말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출근을 해 있는 동안에는 매출을 쫙쫙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사람은 나라도 쓰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최저시급도 높아서 풀타임으로 쓰기가 힘들거든.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딱 끊겠대. 그건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개꿀이라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알바예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샵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대.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시간에 샵에서 배우면서 연습을 할 거라며. 근데 그것도, 그 연습도 뭐 오전엔 안 되고 아니면 오후엔 안 되고 주말엔 안 되고 집에 가서는 연습 절대 안 할 거야. 그거 장난하냐고. 솔직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기 얘기인 것 같아갖고 기분 나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급의 3배는 해줘야지 그 샵에서 그 사람을 쓰는 의미가 있다고. 이거는 본인이 월급을 줘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저도 제가 월급 주는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한다고 바로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샵이 되게 넓잖아요. 여기에 이제 안 쓰는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방을 꼬박 하루를 걸려서 저는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라커룸으로 만들었어요. 샵에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이 방 2개에 나눠져서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군데 방에다 다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직원이 출근하면 옷 갈아입고 이제 일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으로 꾸몄어요.
그러느라고 사물함 옮기고 거기에 있던 무거운 다른 짐들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쓰느라고 저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게 컴퓨터도 뭐 나 혼자 썼으니까 나 뭐 여행 다녀온 막 비키니 사진도 남겨놓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업무용 공용 컴퓨터가 될 거니까 제 개인적인 파일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들었고 저의 그 사적인 파일을 정리를 하느라고 외장하드를 샀죠. 그리고 가게 카운터 서랍도 내 막 개인적인 물건이 막 여기저기 뒤죽박죽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장실에 제 개인적인 물건을 옮겨 놓기로 했어요. 그 원장실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긴 한데 지금 여기거든요. 별거 없기는 한데 아무튼 직원이 손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튜브를 찍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전용 방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 공간을 꾸미느라고 테이블 사고 의자 새로 사고 옷걸이 사고 서랍 사고 뭐 그러느라고 한 50만 원 썼어요. 직원을 안 썼더라면 굳이 원장실이 왜 필요해. 애초에 1인 샵인데. 그리고 제가 테이블이 4개가 있는데 시술 테이블 말고 저는 트롤리를 놓고 사용을 합니다. 내가 시술을 할 때 왼쪽에는 흡진기랑 램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이외의 도구를 다 두는 트롤리를 저는 2대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또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구하면은 사람 한 명당 2개가 필요하니까 내가 만약에 2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트롤리가 4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게에 전화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인터넷 전화를 제 핸드폰에다 착신 전화를 하고 쓴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샵에 전화기를 쓸 일이 없었는데 직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가게 전화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만에 전화기를 교체를 했어요. 전에 거가 너무 구형이어서 바꿨는데 기계값이 12만 원이고 설치비가 11,000원인가 해서 13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무지랑 다이소에 가서 뭐 트롤리 위에 올려놓을 솜통, 활통 이런 거를 또 샀어요. 다이소는 그렇게 뭐 많이 들진 않았는데 무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사니까 한 또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샵이 테이블은 4개가 있지만 스탠드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조명 스탠드. 제가 시술 테이블에서 쓰는 조명 스탠드가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한 명을 쓰면은 1개, 2사람을 쓰게 되면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샵 시설을 늘리느라고 제가 이거를 뭐 돈 쓴 거를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원장은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모품,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모품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뭐 화장실 이용도 많아지게 될 테니까 물도 많이 쓸 거지, 비누도 많이 쓸 거지, 휴지도 많이 쓰겠지, 커피도 많이 마시겠지, 종이컵도 많이 쓰겠지. 이것도 다 돈이에요. 야, 뭐 이런 것까지 치사하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소모품이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열쇠도 한 불밖에 없는데 사람 쓰면 열쇠도 복사해야 되잖아. 그것도 다 돈이에요.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직원이라면 모를 텐데 1인 샵으로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고정 지출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내야 되는 기장료가 바뀝니다. 저는 그동안 1인 샵이었기 때문에 신고할 때 1년에 3번만 수수료를 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인건비가 이제 고정 지출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용으로 털어야 되니까 매달 기장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 안 쓰고 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기에는 난 지금 일이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직원을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무까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원을 안 쓰면은 1년에 3번만 내도 되는 세무사 사무실 수수료를 매달 내야 된다. 직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노무사를 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보험. 직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까인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4대 보험은 직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반은 사장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 대신에 3.3%를 선호를 하는 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 그동안은 내가 혼자 일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이제는 직원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요. 직원한테 너 절대 지각하지 마 이래놓고 나는 지각한다든가 그럴 수도 없고 점심시간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서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챙겨주기 싫은 게 아니라 챙겨주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손님 손을 직원한테 맡길 때는 또 손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랬는데 만약에 손님이 직원이 한 시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그거 수습해야 되죠. 이런 거를 다 신경을 쓰다 보면은 원장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직원이랑 단둘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 차라리 직원이 2명 이상 있어서 원장도 쉬는 날이 생기고 그러면 괜찮은데 직원이 딸랑 1명이라서 이 직원이 가게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직원의 휴무일에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할 때 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직원을 구했어. 근데 이 직원의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이 직원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직원 월급 주고 4대 보험 내주고 직원이 쓰는 소모품만 해도 250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장이 이 직원을 쓰겠어요? 안 쓰는 게 낫지.
직원이 월급이 200이면은 최소 5, 600 정도는 벌어다 줘야지 이 직원을 씀으로써 이 원장이 이 스트레스를 감수를 하고라도 이 직원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초보분들은 샵 경력이 없으니까 월급을 안 받고 샵에 출근해서 그 근무 시간에 연습을 하겠다는 거잖아. 아직은 시술이 부족하니까 시술을 못하니까 매출이 발생을 안 하겠지.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술 보조도 잘 못할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원장은 월급을 안 주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장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은 몰라요. 자기가 그냥 공짜로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공짜로 일을 해준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페이를 안 받겠다고 해도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학원은 이미 졸업해버렸고 취업은 안 되는데. 이런 분들 지금까지 팩트폭력 당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부터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 저도 잘 모르고, 솔직히 제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해볼 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실력을 키우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아, 지금 실력 없어가지고 제가 공짜로라도 일하겠다는 건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공짜로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자격증 딸 때까지 사람 손 몇 번 만져보셨나요? DM이나 이메일로는 저는 정말 간절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본인이 국가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전문가인데 사람 손 거의 안 만져봤어요 라는 거는 연습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간절하냐 이거지. 그냥 단지 돈을 버는 게 간절한 건지, 연습을 안 하면서 뭐가 간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가 맞나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원장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단골 손님 손에다가 연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인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는 지인이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오빠, 남편,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주변 친구, 그런 사람들한테 케어 연습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남의 샵에서 돈도 안 받고 시간 축내고 그러고 있을 시간에 주변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국시 모델처럼 뭐 손이 예쁜 사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변 사람 손에 케어 칼라 연습하세요. 뭐 주변에 사람들이 손을 잘 안 빌려준다? 그러면 우리 되게 간절했잖아.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공짜로 일하고 그럴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예쁘든 못생겼든 거칠든 보드랍든 상관없어. 그냥 깔끔하게 케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근에서라도 돈 주고 사람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시덕거리고 수다 떨고 놀면서 하지 말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시를 땄을 때 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하라는 말이야. 그래야 시술 속도가 늘고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실력이 없다? 기본만 하세요. 기본 케어 칼라 프렌치 그라. 이것만 진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시간 안에 케어랑 원컬러가 1시간 안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시간 이내에 젤 제거, 케어, 그리고 원 컬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최저 시급보다는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잖아. 가성비가 좋은 알바가 되는 거라고. 뭔가 아트 포트폴리오가 막 되게 화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죠? 아니야. 아트는 기본기가 있으면 나중에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애초에 초보를 뽑을 때 아트를 보고 뽑질 않아요. 초보의 아트가 뭐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 어차피 인스타에서 레퍼런스 보고 다 베낀 거잖아요. 손님 손도 못 잡아본 초보가 막 엄청나게 감각적인 아트를 만들 수 있을 리도 없고, 그저 그런 아트를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깔끔하지도 않고 시간은 막 3시간 걸린대. 그럼 그거를 누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쓰겠어요. 샵에서 일을 하는 거랑 셀프 네일이랑은 다릅니다. 차라리 케어 컬러밖에 못하는데 시간을 빨리 빼고 마무리 잘해갖고 유지력 오래가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샵에서는 쓸모가 있는 직원인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은 초보자가 2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은 케어 컬러밖에 못해. 근데 시술이 되게 빠르고 마무리가 좋아. 근데 다른 한 명은 아트 포트폴리오가 엄청 많아. 근데 케어 컬러 하는데 한 2시간 걸린대. 그럼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이쪽을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아트를 가르치겠지. 그리고 보통 지인들 중에서 네일 해줄까? 이랬을 때 뭐 아트 하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큐티클 깔끔하게 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가 초보라서 아프게 할까봐 싫어라고 거절을 당할 수는 있겠지. 아직 돈 받고 할 수준이 안 되면 돈을 주든 아니면 밥을 사주는 해서 부탁을 하라고요.
우리가 공짜로 남의 밑에서 일할 각오로 지금 그 각오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뿌리라는 얘기야. 우리가 공짜로 남의 밑에서 일할 생각이었잖아. 그럴 각오로 지인한테 그런 부탁도 못 하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아니면 해줄 거면 나 아트까지 예쁘게 해줘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된 거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대신 시간을 재야 돼. 우리는 시간 대비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어 컬러까지 몇 분이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이 아트, 이 네일 하는데 총 시술 시간 몇 분 걸렸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주말에는 시간이 안 돼서 아니면 주말밖에 안 돼서 아니면 아이가 있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선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이 많은 초보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 값을 못해서예요. 나이를 앞세워서 원장한테 맘먹으려고 하는 경우. 저 예전에 초보 원장님이 저한테 수업 받으러 오신 분인데 저한테 자기라고 하셨던 분 계셨어요. 그분 나이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 1년 되셨대요. 근데 자격증 따자마자 샵을 차렸는데 샵이 잘 안 돼서 우리 샵에 뭘 배우러 오셨던 분인데 저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도 없는 느낌이 들어서 두 번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기술 쇼핑하러 오셨길래 저도 그냥 기술을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 직원이고 맨날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원장 입장에서는 실력은 개뿔도 없으면서 나이 많은 거 가지고 지금 맘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직원이 편할 리가 없죠. 살아온 세월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장보다 더 오래 살아서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인생 선배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본인 생각이고, 지금은 커리어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이제 내일로 새로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원장은 지금 본인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이유로 막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말로는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눈빛에서 막 나 여기서 몇 달 있다가 나가서 나 샵 차릴 거야 라는 그 야망이 눈에서 막 이렇게 광광하게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막 원장을 평가를 하고 있든가, 아, 이 원장은 틀렸네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일샵 원장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원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어요. 그게 다 보입니다. 혹시나 진짜 그럴 생각이신 분들은 최대한 숨기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의 예의와 상도덕을 지키면서 떠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난 진짜로 샵 차릴 게 아닌데 라는 분들은 뭐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 전속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거야. 물론 일단 원장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쓰든지 말든지. 그리고 주말밖에 안 됨, 주말엔 안 됨, 이런 분들도 일단 기본 케어 컬러가 되는 분이면 사람이 급한 곳에서는 일단 취업이 될 거예요. 알바라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본인이 케어 컬러 하면서 주말에만 혹은 평일에만 근무를 하시면 되고, 몸값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럼 아트 연습을 더 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 연습을 알바 시간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분들, 30대에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 엄마가 정말 많아요. 어린이집이 보통 10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그래서 근무도 10시부터 4시까지 밖에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참고로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출산 경험이 없어서 아이 엄마의 마음은 잘 몰라.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아니 경력도 실력도 없으면서 10시부터 4시까지 남의 샵에서 손님 손에도 연습을 하겠다고? 하고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조카 2명을 등원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평소에 8시에 일어나는데 7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언니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운전을 못 하겠는데 애들 등원하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뭐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좀 더 자다가 8시 반쯤에 일어나서 9시까지 이제 동생 내려 갔어. 집이 가깝거든요. 그랬는데 동생은 몸이 안 좋다는데 이미 일어나서 애 둘을 씻기고 옷까지 입히고 밥까지 먹여가지고 외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운전해갖고 첫째는 영어 유치원, 둘째는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나니까 10시야. 그래서 동생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부랴부랴 출근을 했는데 되게 빠듯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빡셌어. 나도 좀 잠깐 집에 가서 눕고 싶고 그런데 바로 또 손님 해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맨날 하는 거잖아, 엄마들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정말 그 엄마들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생겼어요. 지금 그 빡센 등원을 해주고 10시부터 4시까지 또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리스펙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본인들의 사정을 봐주고 본인들 연습하게 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네, 사정은 알겠어. 근데 이게 현실이야. 여자로서 전문직, 뭐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날에만 일하고 뭐 소소하게 맞벌이로 이렇게 하는 걸로 내 일을 한다. 그럴 거였으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 배웠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보는 근무 시간 외에도 자기 시간을 정말 많이 써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애들 등원시키느라고 바빠. 4시에는 퇴근하고 나서 애들 하원시키고 나서는 집안일하고 애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잖아. 그 연습은 언제 할 거냐 이거지. 차라리 아이를 낳기 전에 배우고 그래서 경력자가 된 다음에 출산하느라고 조금 쉬었다가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나이쯤 되면은 딱 10시부터 4시까지 파트타임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불러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알바라고. 아니면 본인이 차려서 원장이 돼서 오픈을 자기가 하고 직원을 써서 직원한테 마감을 맡긴다든가. 근데 이거는 실력이 되는 원장한테나 해당이 되는 얘기지 이제 막 자격증을 따자마자 차린 원장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쪽에다 영상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하세요. 아무튼 근데 나는 이미 아이가 있어. 그리고 나는 초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애를 볼 시간이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남의 가게에서 공짜로 연습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인들 손에 연습을 하세요. 주변에 많잖아요. 엄마, 동생, 언니, 남편 뭐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정이면서 끈끈한 전우애가 있는 조리원 동기들 같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조리원 동기더러 우리 집 오라고 해. 근데 집이 너무 난장판이다? 그럼 내가 다니던 학원으로 부르든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은 요즘에는 장소 렌탈 해주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는 거예요. 장소 렌탈 해주는 데 가면 시간당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다 떨고 막 놀고 시간 끌고 그러지 말고서는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케어 칼라 시간 재서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야. 1시간 안에 가능하게 하는 거지. 1시간 안에 가능하면 시간 조금 더 줄여보고 조금 더 줄여보고 프렌치 연습해보고 그라데이션 연습해보고 아트 연습해보고 애들 보느라고 내 손에는 아트를 못해? 그러면 팁에다가라도 아트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필을 해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제거부터 케어 그리고 원컬러 1시간 안에 뺄 수 있으면은 진짜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10시부터 4시까지 알바 싹 가능입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갖고 성수기 여름에 취업을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초보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다 보면은 가끔은 너무 팩폭을 하느라고 쓴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얘기인 것 같아서 속상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그래서 손해보고 돌아가고 그럴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여 년 만에 사람을 쓰는 입장으로서 일 시킨 만큼 잘 주는 그런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일 많이 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